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뭔데 내 회사 일에 끼어들어. 뭐, 내가 뭔데? 너는 지금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몰라? 비참하다고. 난 그냥 참고 사는 거야. 다들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개처럼 부려먹히고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불려나가고. 어쩌라고. 내가 안 하면 잘리는 걸. 그럼 잘려. 잘리면 어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는 쉽게 말하지. 내가 쉬우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난 다르다고. 그래, 난 CEO야. 근데 넌 뭐야?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사는 불쌍한 회사원이잖아. 너 이대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 하지만 난 내 남편이 그렇게 사는 꼴 못 봐. 내가 내 인생을 대신 바꿔줄 테니까 가만히 보고 있어. 한국에서 결혼은 축복일까? 아니면 전쟁일까? 남편을 지키기 위해 아내가 직접 싸워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바꿔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직장인이었지만 회사 생활이 맞지 않아 퇴사하고 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끝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사업이 잘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그렇게 나름 만족스럽게 살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죠. 연애할 때도 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만나면 항상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조용히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큰 다툼 없이 잘 지냈어요. 사실 저는 결혼이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둘 다 워낙 큰 욕심이 없었기에 결혼식도 소박하게 했어요. 화려한 웨딩홀이나 비싼 신혼여행보다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이 많아졌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지금 편의점인데 상무님이 맥주랑 안주 사오라고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회식이 끝나고 선배들이 술이 부족했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가는 날도 있었고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어도 회사에서 부르면 가야 했어요. 한 번은 우리가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점심을 먹고 영화까지 예매해 둔 상태였죠.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보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 회사 가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는 혼자 영화관에 남겨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싶었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이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의 직속 상사는 상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였어요. 일을 시키는 건 당연하지만 그 수준이 너무 지나쳤어요. 원래 남편은
밤 10시 정도에는 퇴근했는데 요즘은 새벽 1에서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알고 보니 단순한 야근이 아니었어요. 상무가 늦은 밤에 술 마시다가 안주가 떨어지면 직원들에게 사오라고 시킨다. 주말에 회사 근처로 부르면 무조건 나와야 한다. 이유는 내가 불렀으니까. 회식 때는 상무가 집에 갈 때까지 무조건 같이 있어야 한다. 심지어 상무가 취하면 직원이 집까지 바래다 줘야 한다. 가끔은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킨다. 예를 들면 자동차 세차, 골프장 예약, 가족들 선물 준비 같은 일들. 이게 회사인가?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이런 게 한국 회사 문화야. 다들 이렇게 살아. 도대체 왜? 처음에는 저도 그냥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점점 변해갔어요. 집에 와도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어요.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무표정하게 숟가락만 뜨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지만 단순히 화를 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회사 생활은 복잡했고 남편은 이미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고민에 빠졌다. 처음엔 이건 남편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주말에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멍하니 듣기만 할 뿐 제대로 된 대답도 없었다. 남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고 나 역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나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나는 몇 날 며칠을 밤새워 남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다. 공식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관련 기사, 재무 보고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우연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남편의 회사는 우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였다. 이게 말이 돼.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일부를 남편 회사에서 납품하고 있었다. 즉, 우리 회사가 계약을 끊으면 남편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였다. 나는 천천히 상황을 정리했다. 지금 당장 계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회사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재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 충격은 결국 상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성급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다. 한 방에 끝낼 방법이 필요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나는 그에게 회사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여보, 나 남편 회사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 찾아봤다고? 응. 그런데 우리 회사랑 거래하고 있더라. 남편은 순간 당황한 얼굴을 했다. 그걸 왜 조사해?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대체 언제까지 알아서 한다고 할 거야? 당신이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도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 다들 이렇게 산다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 해서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해. 당신은 다를 수 있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를 설득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해결하기로 했다. 좋아,
당신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봐. 하지만 나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단순히 계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한 방을 날릴 방법을 고민했다. 상무가 남편을 괴롭히는 방식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그리고 이런 문화가 회사 전체에 퍼져 있는지를 증명해야 했다. 상무가 남편한테 시킨 일들을 정리해보자. 나는 남편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상무는 회사 자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비용을 개인 경비로 사용한 정황도 있었다. 야근과 주말 출근이 정식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었다. 남편은 추가 근무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이거다. 나는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 남편의 회사에서 우리 부부를 위한 회식을 열었다. 표면적으로는 결혼 축하 자리였다. 하지만 나는 이게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자리는 남편의 상무가 또 한 번 남편을 망신주려는 자리일 뿐이었다. 사실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원래 회사가 직원의 결혼을 축하해 줄 만큼 따뜻한 곳도 아니고 회식비조차 직원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굳이 신혼부부 환영이라는 명목으로 자리를 만든다는 건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은 처음엔 나에게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냥 형식적인 자리야. 당신까지 올 필요 없어. 아니, 꼭 가야겠어. 정말 안 와도 돼. 괜히 피곤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야지. 나는 이 회식이 내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나는 신중하게 옷을 골랐다.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블랙 원피스를 입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묶고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했다. 내가 이 자리에 남편의 조용한 아내가 아니라 사업가 정화로 서야 했기 때문이다. 회식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식당이었다. 회사 직원들과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 상무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들어갔다. 몇몇 직원들은 우리를 보고 수근거렸다. 와, 저분이 민호 씨 부인이야? 엄청 세련됐다. 분위기가 다르네. 근데 왜 이런 자리를 만들었지? 나는 직원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다. 다만 상무가 나를 보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짓는 걸 보자 직감했다. 역시 오늘 뭔가 할 생각이구나. 그리고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상무는 술잔을 들고 우리 부부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자,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김에 신랑 신부에게 한마디 해야겠네. 직원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었다. 상무는 나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근데 말이야, 민호 씨 와이프는 생각보다 평범하네.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상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솔직히 대단한 재벌집 딸이라도 된 줄 알았어. 아니면 뭐 최소한 유명한 집안이라든가.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네. 남편의 손이 움츠러드는 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용히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상무 앞에 놓았다. 상무는 무심하게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다. 제2그룹, 이거 설마. 그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나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네, 맞아요. 저는 제2그룹의 대표 정하입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제2그룹이라고? 그럼 민호 씨 부인이 제2그룹 대표였어? 상무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제2그룹이라면 우리 회사에. 나는 상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네, 저희 회사는 기사와 거래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제가 원하면 이 계약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상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직원들도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것을. 남편이 그동안 당한 일들을 떠올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매일같이 새벽까지 야근하고 상사의 심부름까지 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조차 받지 못했다. 회식 자리에서까지 남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가다듬고 상무를 똑바로 바라봤다. 여전히 당황한 얼굴이었다.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상무님.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아주 비참하게 일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상무는 순간 움찔했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참 이상하네요. 저는 그런 회사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신뢰가 없는 회사와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순간 회식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나와 상무를 번갈아 쳐다봤다. 상무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했지만 이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회사 직원들은 다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오해요? 나는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몇 개의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남편을 포함한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주고받은 메시지, 심부름을 강요당했던 내역, 심지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불만 글들까지. 상무는 화면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어디서 난 겁니까? 중요한 건 어디서 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사실 저도 요즘 직원들 처우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침 잘 됐네요. 민호 씨도 고생이 많았죠. 제가 조만간 인사팀에 얘기해서 연봉도 올리고 승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는 비웃듯이 고개를 저었다. 승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 더 높은 직책을 맡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저 직장에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만약 제가 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계약은 즉시 종료될 겁니다. 상무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물론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거듭해서 약속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조용히 운전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아.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 뭐가?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왔던 걸 당신이 한순간에 바꿔버렸잖아. 한순간에 바꾼 게 아니라 당신이 견뎌왔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일까지 하게 만들어서.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부부잖아. 당신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지. 회식 이후 상무는 남편에게 더 이상 부당한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다.
회사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사람이 쉽게 변할 리 없다는 걸. 남편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당장은 조용할지 몰라도 언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끝내야지. 나는 단순히 남편만 보호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이 회사에서 상무에게 당해온 수많은 직원들을 생각하면 이걸로 끝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다. 상무에게 당해온 건 남편만이 아니었다. 남편의 동료들 역시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상무가 가진 권력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그런데 회식 날 내가 상무를 공개적으로 굴욕준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사 익명 게시판에는 상무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 그리고 남편의 몇몇 동료들은 직접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잖아. 맞아. 우리가 다 같이 움직이면 아무리 상무라도 못 막아.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회사 내부 직원 몇 명이 모여 정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상무가 직원들을 어떻게 부려먹었는지, 어떤 식으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모든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우리가 참은 걸 후회돼.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제대로 끝내자. 고발이 접수되자 회사에서도 사태를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본사 차원에서 감찰 조사가 들어갔고 상무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킨 정황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몇 주 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팀 상무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즉시 해임 조치됩니다. 직원들은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진짜 잘렸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드디어 회사에서 숨 좀 쉬고 살겠다. 민호 씨 부인 덕분에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순간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고마워.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팀이잖아. 상무가 잘린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그의 갑질이 밝혀지면서 회사의 평판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요 거래처들은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회사도 공식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비사의 내부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한 줄이 상무가 속한 회사의 운명을 바꿨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신규 계약도 줄줄이 취소됐다. 결국 몇 개월 뒤 회사는 인수합병이라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나는 단순히 남편을 지킨 것만이 아니었다. 이제 누구도 우리를 얕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내내 말이 없었다. 평소라면 피곤해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운전했겠지만 오늘은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강남대로를 따라 차가 흐르고 있었다. 빌딩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퇴근길 직장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술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분주한 서울의 밤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집 앞까지 왔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남편은 한동안 시동을 끄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아야, 응, 너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꽤 오래됐어. 하지만 내가 직접 해결하고 싶었어. 직접 해결하고 싶었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핸들을 쥔 손을 꽉 쥐었다. 그동안 난 그냥 참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 회사 생활이 원래 그런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넌 다르게 봤구나. 당연하지.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당신은 아직도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걸.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다. 나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강한 사람인 줄. 나는 피식 웃었다. 뭐야,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약한 사람으로 본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야. 넌 내 뒤에서 지켜봐준 게 아니라 나보다 앞서 나가서 날 보호하고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지켜? 남편은 내 손을 꼭 쥐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내 작게 웃었다. 근데 말이야. 응. 솔직히 오늘 회식 자리에서 내가 명함 꺼내는 순간 나 속으로 엄청 통쾌했어.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피식 웃었다. 그럼 시원했겠지. 그 인간이 얼굴 하얗게 질리는 거 나도 보면서 속으로 별의별 생각 다 했다니까. 아니, 진짜. 그때 다들 입이 떡 벌어졌잖아. 난 내가 명함을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뭐 그냥 조용히 밥 먹고 나오겠지 했지. 나는 픽 웃으며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 와이프가 그렇게 얌전할 리가 없잖아. 남편도 피식 웃었다. 오랜만에 그가 편안한 표정을 짓는 걸 보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았다. 마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제 좀 마음이 놓여?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도감보다는 다짐이 더 생긴다. 다짐. 이제부터는 나도 변해야겠다는 다짐. 나는 잠시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변하겠다고? 그래. 나는 그동안 너무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 그냥 사회생활이 원래 이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면서 부당한 걸 부당하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살았잖아. 그렇긴 했지. 그런데 오늘 느꼈어.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한다는 걸. 그리고 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참지만은 않을 거야. 나는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부터는 당신도 더 강해지는 거야. 응. 그리고 당신한테 기대기만 하지 않을게. 나도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를 안았다. 우린 팀이잖아. 서로 지켜주면 돼.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그리고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싸움이 끝난 것 같아.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나는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 여전히 같은 얼굴, 같은 눈빛,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분명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 뒤에 서서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남편을 지켜냈고 내 손으로 상황을 바꿔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아내였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만약 내가 CEO가 아니었다면, 만약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 나는 회식 자리에서 상무가 명함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지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단순한 가정주부였더라면, 혹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그가
그렇게 쉽게 꼬리를 내렸을까? 남편이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정아야, 무슨 생각해? 그냥, 만약 내가 CEO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더 힘들었겠지. 하지만 결국 당신이라면 방법을 찾아냈을 거야. 그렇게 확신해? 당연하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나는 강해서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은 어떨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우려 할 때 나처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결국 힘이 있어야만 싸울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비단 나만의 고민이 아닐 것이다.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여성은 약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약한 게 아니라 싸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건 아닐까? 나는 오늘도 고민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여성은 스스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다.